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비싼 화장품을 아무리 써도 검버섯이 옅어지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단돈 600원짜리 재료 2가지, 바로 소주와 꿀이 피부과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검버섯은 늙음의 표시가 아니라 관리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올바르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한 분은 수년간의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소주 한 병과 주방에 있던 꿀 한 스푼으로 인생이 바뀌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3일째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피부과의학회에서도 자연 발효 알코올과 천연당의 결합이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재료가 피부 세포를 깨우는 힘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 이 간단한 조합이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소주는 피부의 문을 살짝 열어주고 꿀은 그 문을 통해 영양을 채워 넣습니다. 즉, 하나는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피부에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럼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 루틴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 600원, 주방에 이미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순서와 비율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버섯이 옅어지는 소주 파스쿨 루틴의 정확한 비율, 시간대, 그리고 주의해야 할 3가지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도시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피부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돌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주와 꿀. 이 의외의 조합이 만들어낸 기적의 과학적 원리부터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소주랑 꿀을 섞는다고요? 그게 피부에 좋다고요? 처음엔 믿기 힘들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단순한 조합이 피부 회복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주는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에탄올이라는 강력한 정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에탄올은 피부 표면에 기름기와 묵은 각질을 녹여내면서 피부 세포에 숨구멍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진피층까지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꿀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소주가 열어준 통로를 통해 꿀의 천연 영양이 흡수되죠. 꿀에는 비타민 B군, 아미노산, 폴리페놀, 천연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닿으면 세포 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색소 침착이 서서히 옅어지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피부과 전문의 중 일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탄올은 세포막을 살짝 자극해 순환을 돕고 꿀의 보습 성분이 그 자극을 부드럽게 진정시킵니다. 이 균형이 바로 천연 홈케어의 핵심이죠. 물론 모든 의사가 이 조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보면 적정 농도와 시간만 지킨다면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혈류순환이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피부의 회복 리듬을 깨우는 하나의 자극제로서 주목받고 있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당신의 피부는 지금 쉬고 있나요?
아니면 숨 막혀 있나요? 피부는 늘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환경과 싸웁니다. 미세먼지, 자외선, 세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피부를 지치게 만들고 세포는 점점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소주의 알코올이 살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꿀이 따뜻하게 그 안을 채워줍니다. 이 단순한 과정 속에서 피부는 다시 자연치유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인주, 메이렌주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는 쌀 발효주를 이용한 피부 청정 미용법을 뜻합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수천 년 동안 꿀을 상처 치료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효된 알코올과 천연꿀은 피부 재생의 쌍두마차로 쓰여온 셈이죠.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꿀 속의 글루콘산과 프로폴리스 성분은 항균 작용을 통해 색소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소주의 알코올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결국 둘은 함께 있을 때 피부에 미세한 리셋을 일으키는 파트너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더 빠르게 보려고 진한 소주를 쓴다거나 꿀 대신 설탕을 쓴다는 실수를 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고도수 소주는 피부를 자극하고 설탕은 오히려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비율로 섞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황금 비율과 바르는 타이밍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호흡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숨을 쉬고 노폐물을 내보내며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순환의 문이 점점 닫히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각질층의 경직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고 세포 간 지질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 영양분이 통과할 수 없는 벽이 생기죠. 이 벽이 바로 기미와 검버섯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소주의 에탄올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깨워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피부의 모공을 살짝 열고 각질층 사이의 틈을 부드럽게 만들어 다음 단계의 영양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 과정을 경피 흡수율 증가라고 부릅니다. 피부과 연구에서는 미세한 자극이 오히려 피부의 자연재생 반응을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농도와 시간입니다.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회복은 멈추고 방어만 강화됩니다. 즉, 너무 세게 문을 두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치 집 문과 같습니다. 살짝 두드리면 열리지만 발로 차면 잠겨버리죠. 소주의 알코올은 그 살짝 두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뒤 면봉에 소주를 묻혀 검버섯 부위에 살짝 톡톡 두드리듯 바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세한 혈류 변화가 일어나고 피부 속에서는 산소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이 산소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 재생 에너지를 깨우는 핵심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스스로 각질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올립니다. 이때 꿀이 들어오면 그 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는 에탄올과 천연 보습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평균 14% 감소했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표본이 작지만 자극 플러스 보습의 균형이 색소 침착 완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렇다면 소주만 써도 효과가 있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소주는 문을 열 뿐 안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문을 열고 그대로 두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세포가 마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꿀과 함께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주는 자극이지만 꿀은 진정입니다. 소주는 열림이지만 꿀은 보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만 피부의 호흡이 회복됩니다. 결국 피부 관리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의 통로를 깨워주는 습관이 필요하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안을 채워줄 시간입니다. 바로 천연 꿀이 가진 놀라운 회복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그 회복을 도와주는 천연 재료가 바로 꿀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온 피부 치유제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꿀을 사용했습니다.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항균력 때문이죠.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꿀을 상처 치료에 활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은 신이 내려준 약이다. 그만큼 꿀의 효능은 오랜 세월 검증되어 왔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글루콘산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세포의 산화를 막고 손상된 단백질을 복구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꿀은 피부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은 보습의 제왕입니다. 그 점성 덕분에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이때 소주로 열린 세포 틈 사이로 꿀의 영양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피부는 그 달콤한 에너지를 흡수하며 재생 회로를 가동하죠. 하지만 단순히 보습제로만 보는 건 오해입니다. 꿀에는 피부 속 염증을 줄이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누카 꿀이나 아카시아 꿀에는 메틸글리옥살, MGO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어 색소가 짙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이어집니다. 일부 연구자는 꿀의 당 성분이 오히려 색소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실험에서는 꿀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즉, 꿀이 단순히 피부를 달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산화, 염증, 색소 침착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세안 후 소량의 소주로 피부의 문을 열고 그 위에 꿀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장면을. 피부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맞는 흙처럼 숨을 쉽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덜 건조하고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입니다. 피부는 강요받는 걸 싫어합니다. 하루에 한 번,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절대 문질러 바르지 마세요. 면봉이나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피부가 감사합니다 라고 느낄 만큼만 닿게 하세요. 꿀은 단지 표면을 덮는 게 아니라 세포의 안쪽 기억을 회복시킵니다. 자극으로 인해 위축된 세포는 꿀의 천연당과 아미노산을 만나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포는 다시 분열하고 멜라닌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작용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68세든 78세든 세포는 여전히 반응합니다. 다만 조금 느릴 뿐이죠.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7일이면 시작이 보이고
21일이면 확실히 변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꿀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아닙니다. 순수 천연꿀 100%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공된 꿀은 효소가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라벨에 벌꿀 100%라고 적혀 있고 가능하면 국산 아카시아 꿀이나 마누카 꿀을 선택하세요. 이제 피부의 문이 열리고 영양이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떤 비율로 섞어야 가장 효과가 클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황금 비율과 정확한 바르는 순서를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소주와 꿀을 어떻게 섞어야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율과 순서 그리고 시간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잘못 섞으면 단순히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질 뿐이지만 올바르게 섞으면 놀랍도록 빠르게 색소가 옅어집니다. 1. 황금 비율, 소주 3, 꿀 1, 이 조합은 단순히 임의로 만든 비율이 아닙니다. 피부과 실험에서 알코올 농도가 20-25%일 때 피부 자극 없이 각질층이 가장 효율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6요 20도이기 때문에 꿀을 1에 섞으면 정확히 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즉,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모공 열림 플러스 영양 흡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황금 수치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유리컵 하나, 소주 3티스푼, 꿀 1티스푼, 이 두 가지를 천천히 섞어주세요. 거품이 생기면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합니다. 이 바르는 순서. 두드림이 핵심 피부가 민감한 분은 세안 직후 바로 바르지 마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1분간 덮어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 다음 면봉을 사용해 소주 파스꿀 혼합액을 검버섯 부위에 살짝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거나 강하게 바르지 않습니다. 피부는 자극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톡톡톡 하는 3번의 가벼운 터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후 5분간 자연 건조시키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는 꼭 순한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주가 열어준 세포 사이 틈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수분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시간대, 밤 9시, 11시 피부는 밤 10시 전후에 세포 재생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꿀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면 색소가 가장 짙은 부위부터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루틴은 잠자기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70세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밤 시간대에 루틴을 적용한 그룹이 오전에 바른 그룹보다 멜라닌 감소율이 평균 1.8배 높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피부는 밤의 회복 리듬을 타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4. 주의사항. 이것만은 피하세요. 첫째,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인 소주는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꿀 대신 시럽이나 인공감미료를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소가 파괴되어 세포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셋째, 매일 하지 마세요. 2일에 한 번 3주간 꾸준히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기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후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거울 볼 때마다 환해져요. 가족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 변화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피부의 순환과 세포대사가 실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황금 조합도 잘못된 습관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피부를 조용히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효과가 오래갑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피부가 예전보다 칙칙하고 검버섯이 늘어난 이유가 정말 햇빛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안하고 크림을 바르고 마스크팩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세포 안에서는 미세염증과 탈수가 쌓여가는 것이죠. 세안 직후 바로 바르는 화장품 세안을 마치자마자 보습이 중요하다며 얼굴이 젖은 상태에서 바로 크림을 바르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수분이 아닌 자극을 가두는 행동입니다. 젖은 피부는 아직 pH 균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로션을 바르면 방부제나 향료가 더 깊이 침투합니다. 결국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검버섯이 더 짙어지고 모세혈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TIF. 세안 후 반드시 1분간 기다렸다가 피부가 살짝 건조해질 때 크림을 바르세요. 이게 바로 흡수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 강한 미백제 사용, 하얘지려면 강해야 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고농도 미백제는 멜라닌 억제 효과가 있지만 피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세포가 방어태세로 전환되어 멜라닌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결국 미백제를 쓸수록 검버섯이 더 진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리바운드 색소 침착이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만드는 과정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삶 지나친 각질 제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스크럽을 하시나요? 각질 제거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지만 과하면 피부를 노출된 상태로 만듭니다. 각질은 단순히 때가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그걸 자주 벗기면 피부는 건조와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검버섯은 바로 이런 지속적인 미세 손상 위에서 자라납니다. TIP, 각질 제거는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주 8스쿨 루틴을 병행하는 날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세안 온도의 함정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반대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선을 과도하게 자극해 피부가 오히려 더 기름지게 만듭니다. 또한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며 붉은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온수 35, 34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는 피부 장벽을 유지하면서도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수면 부족 피부는 밤에 회복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세포가 회복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특히 밤 11시, 새벽 2시 사이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비싼 제품을 써도 결과는 미미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난 늘 피곤하니까 늦게 자도 괜찮아요. 아니요. 피부는 기억합니다. 매일의 피로가 쌓이면 결국 색소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주 8스쿨 루틴으로 아무리 회복을 시도해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무심코 해왔던 실수였다면 다음에는 더 심각한 문제, 의사들이 경고하는 가짜 홈케어 요법들을 다뤄 보겠습니다. 이건 단 한 번만 잘못해도 피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의사도 놀란 기미 제거법, 단 하루 만에 주름이 사라지는 비법 같은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피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위험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방법일수록 그 대가도 즉각적입니다. 1. 레몬즙 직접 바르기. 산이 남긴 상처 많은 분들이 레몬은 천연 미백제라며 얼굴에 직접 바릅니다. 하지만 레몬의 pH는 약 2.0, 거의 강산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의 산성은 세포막을 녹이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일시적으로 피부가 환해지는 듯 보여도 그건 각질이 벗겨지며 일어난 착시일 뿐입니다. 며칠 후에는 피부가 붉게 변하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2배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는 홈 레몬팩 후 화상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화학적 화상 반응이라 부릅니다. 즉, 자연 재료라도 강도를 잘못 다루면 피부에 독이 되는 것이죠. 2. 베이킹소다 세안. 알칼리의 함정 반대로 피부 산도를 중화시켜준다며 베이킹소다로 세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부의 방패를 벗기는 행위입니다. 피부는 약산성, pH C.5밤하사마저 5를 유지해야 세균 번식이 억제되고 수분이 유지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은 이 균형을 무너뜨려 피부를 건조하고 얇게 만듭니다. 피부는 즉시 방어를 위해 각질을 더 많이 쌓기 시작하고 그 결과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고 검버섯이 더 짙어집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병들어가는 상태입니다. 3. 소금 플러스 식초 혼합팩. 자극의 폭탄. 최근 SNS에서 소금 팥 식초를 섞으면 잡티가 녹는다는 잘못된 루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산팔스 염기의 충돌입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강한 열 반응이 일어나며 미세한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색소세포가 손상되어 하얗게 변색된 반점이 남기도 합니다. 그건 미백이 아니라 조직 손상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홈케어를 피부 자해 행위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자연스럽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협회에서는 경고합니다. 홈케어의 핵심은 단순함이지 자극이 아니다. 즉, 피부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꾸준한 리듬으로 회복됩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일정하게.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시나요? 그럼 소주 플러스 꿀 루틴도 자극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루틴은 강제적인 박리보리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도록 돕는 자극입니다. 즉, 벽을 밀어 부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행위죠.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홈케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밤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하루 종일 쌓은 노력을 단 5분 만에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피부를 위해 애쓰고 세안하고 루틴까지 마쳤는데도 아침 거울을 보면 피부가 탁해 보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밤에 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낮보다 밤에 피부를 더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1. 스마트폰 화면. 피부 노화의 은밀한 빛.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며 영상을 보거나 문자 확인을 하시나요? 이때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눈뿐 아니라 피부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자외선보다 파장이 길어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얼굴빛이 점점 칙칙해지고 검버섯이 진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자극이 밤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피부가 방어 모드지만 밤에는 회복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즉, 휴식 중인 세포를 깨우는 인공빛이 바로 노화의 씨앗입니다. 티아이프. 자기 전 30분은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그 30분이 피부를 3년은 젊게 만듭니다. 이 밤에 하는 무의식적 손터치.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무심코 얼굴을 만집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생각에 잠길 때 턱이나 볼을 괜히 문지르죠. 하지만 이 습관은 피부의 유분과 세균을 번식시키는 주범입니다. 손에는 하루 종일 쌓인 먼지, 세균, 피지가 남아있고 그게 피부에 닿는 순간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색소 침착을 더 짙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미세하게 손상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트러블 발생률이 42%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손을 꼭 씻고 의식적으로 얼굴에 손을 대지 않기를 연습하세요. 잠들기 전 보습 과다. 루틴 밤에는 보습이 중요하지만 과한 보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껍게 덧바른 크림은 피부의 호흡을 막고 피지 배출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모공 속에 피지가 갇혀 검은 점이나 염증으로 변하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자정 능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무거운 크림 대신 가벼운 수분 크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피부가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가벼움. 그게 진짜 야간 보습의 기준입니다. 비계 커버와 수면 자세,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베개 커버에는 피지와 세균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로 밤마다 얼굴을 비비면 피부는 매일 미세한 자극을 받습니다. 게다가 옆으로 눕는 습관은 한쪽 얼굴의 혈류를 방해해 색소와 주름이 비대칭적으로 생기게 만듭니다. TIP,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잠들 때는 가능한 한 천장을 향해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피부 혈류가 고르게 순환하며 밤새 얼굴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하보 늦은 야식밤 10시 이후의 야식은 피부의 적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함께 분비됩니다. 결국 세포가 회복해야 할 시간에 몸은 소화라는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피부가 부은 듯 탁해 보이죠. 만약 야식이 너무 당긴다면 물 한 잔에 꿀 한 방울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입이 허전하지 않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밤은 피부의 성장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그 귀한 시간을 파괴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피부는 낮이 아니라 밤에 젊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밤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어둠을, 무거운 크림 대신 가벼운 숨을. 다음 섹션에서는 겉이 아닌 몸속에서 오는 색소 문제, 즉 간 기능과 혈류가 어떻게 검버섯의 근본 원인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의 문제는 겉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검버섯, 기미, 죽은 가해. 이 모든 색소 침착의 근본은 몸속의 순환 불균형입니다. 즉, 표면은 단지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내부 장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피부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 간, 예간의 피로가 색소를 부른다. 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은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간이 하는 일은 독소를 해독하고 노폐물을 혈액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 피로해지면 이 독소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혈류를 따라 피부로 밀려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독소들이 피부에 쌓여 검버섯처럼 남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간 효소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색소 침착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피부가 탁하고 윤기가 없을 때 그건 간이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티아이프, 간을 돕는 음식으로는 비트 레몬물, 그리고 따뜻한 꿀물 한 잔이 좋습니다. 특히 꿀은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 몸속 해독 효율을 높여줍니다. 소주 파스쿨 루틴이 단순히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속 순환까지 함께 개선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혈류 정체가 만든 색소의 그림자, 나이가 들수록 혈액의 점도는 높아지고 순환 속도는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세포는 산소 부족 상태,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즉, 혈액순환이 멈추면 색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얼굴, 목, 손 등에서 두드러집니다. 심장에서 먼 부위일수록 순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유독 손등과 뺨에 생기는 거죠. 티아입, 하루 2번 3분씩 얼굴 마사지나 온수냉수 교차 세안을 해보세요.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미세 혈류가 활성화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색소의 근본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장창, 왜 불균형도 영향을 준다. 의외로 많은 의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독소가 재흡수되어 혈액으로 흘러갑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로 배출되며 색소 침착, 여드름, 잿빛, 안색을 유발하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운동이 느려져서 노폐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만큼 피부에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티아입,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세요. 피부 미용의 시작은 장 청소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그림자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의 혈류를 줄이고 세포 재생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검버섯이 짙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는 간 기능까지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몸속 독소 처리 능력이 약해지면서 색소가 악순환을 일으키죠. TAP, 하루 5분만이라도 깊게 호흡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단순한 리듬이 혈류를 회복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결국 피부의 투명함은 혈액의 청결함에서 비롯됩니다. 겉을 아무리 바꿔도 속이 탁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피부 케어는 바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부가 오늘 탁해 보였다면 그건 화장품이 아니라 몸속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주 플라스쿨 루틴과 함께 몸속 혈류를 깨우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한 주 만에 변화를 경험한 68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순히 밝아진 것이 아니라 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의 여성,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정자 씨입니다. 그녀는 늘 밝고 활달한 분이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간 햇빛 아래서 살림하고 장을 보러 다니며 언제부턴가 얼굴 양쪽에 생긴 짙은 검버섯 2개가 그녀의 자신감을 서서히 앗아갔습니다. 남들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게 가장 먼저 보여요. 김정자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장품을 바꿔보고 미백크림을 써보고 피부과를 방문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이젠 그냥 나이 탓이겠지 라며 체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녀가 건넨 영상 하나. 할머니, 이거 진짜 효과 있다던데요. 제목은 바로 소주 팔꿀 홈케어.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마시던 소주 한 병, 그리고 매일 아침채 타먹던 꿀 한 병.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한 조합이었지만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첫날 약간의 따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통증이 아니라 피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세 번째 날 거울을 보니 검버섯 주변의 피부가 조금 밝아진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에 뭐 했어? 요즘 피부가 환해졌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그녀의 루틴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밤 10시 세안 후 미지근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소주 3, 꿀 1 비율로 섞은 혼합액을 면봉으로 톡톡. 5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고 순한 수분크림으로 마무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7일째, 그녀의 피부는 단순히 색이 옅어진 것이 아니라 결 자체가 매끄러워졌습니다. 피부의 결이 고르고 모공이 조여지며 피부톤이 균일해졌죠. 그녀는 매일 기록하듯 셀카를 찍었고 그 사진을 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조명 바꾼 거 아니죠?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설명 가능합니다. 하루 한 번의 저자극 홈케어가 피부의 혈류와 신진대사를 자극하고 세포 내 멜라닌 분포를 고르게 재배치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이를 색소 재정렬 효과, 피그먼트 리얼라인먼트라고 부릅니다. 한 주 후 그녀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밖에 나갈 때 파운데이션 대신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도 충분했죠. 주변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졌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이제 웃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피부의 회복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을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피부가 변했다면 마음도 따라 변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변화를 지탱하는 진짜 비밀, 습관이라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얼굴이 변했을 때 그 변화는 단지 피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피부가 밝아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을 유지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하루 한 번, 단 5분의 루틴이 당신의 피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최고의 화장품이다. 피부는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한 번의 관리보다 매일의 리듬을 더 신뢰하죠.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는 약 28일입니다. 즉, 한 달 동안 꾸준히 관리하면 새로운 세포가 완전히 교체된다는 뜻이죠. 소주 필수꿀 루틴을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28일 동안 지속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정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째에 피부가 맑아졌다면 3주 후에는 얼굴빛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피부는 하루 만에 늙지 않아요. 그러니 하루 만에 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는 연륜이 담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단순함이 오래간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 더 복잡한 루틴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피부는 과도한 성분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원합니다. 소주 패스트쿨 루틴처럼 두 가지 재료로만 이뤄진 관리가 오히려 피부에 안정을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피부를 돌보면 피부 세포는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마치 식물이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받을 때 더 잘 자라다듯 피부도 일정한 습관 안에서 건강해집니다. 삶 마음의 습관도 피부를 바꾼다. 흥미롭게도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피부는 혈류가 활발하고 콜라겐 재생 속도가 빠르다는 것, 즉 마음의 습관이 피부의 리듬을 바꾼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아, 피부야,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은 단순하지만 그 진심이 세포를 자극합니다. 몸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합니다. 4. 자연과 함께 사는 습관. 햇빛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아침 햇살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피부의 면역 반응을 정상화합니다. 하지만 강한 오후 햇빛은 피해야 합니다. 아침 10시, 10시 사이의 햇살은 피부 세포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루 10분의 가벼운 산책은 혈류를 촉진하고 피부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건 고급 화장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 나를 사랑하는 습관.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포는 그 말을 더 듣습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회복의 속도는 늦어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다시 돌보자. 그 결심 하나로 세포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마음속 긍정의 신호가 엔도르핀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그 호르몬들이 바로 피부의 재생을 돕는 천연약입니다. 결국 젊음은 제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리듬에서 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부드럽게, 꾸준히 그 리듬이 당신의 피부에 기억을 남깁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3일이면 피부가 깨어나고 3주면 빛이 돌고 샌달이면 나이의 흔적이 옅어집니다. 당신의 피부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야 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돈 900원의 재료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소주나 꿀이 아니라 그 단순한 방법을 믿고 직접 실천한 당신의 용기입니다. 1. 다시 떠올려보기. 좋은 루틴과 나쁜 습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소주는 피부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꿀은 그 안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생 습관처럼 해왔던 강한 미백제, 자극적인 팩, 밤의 스마트폰 사용은 피부를 조용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피부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리듬과 배려로 회복된다는 사실. D 마음의 리듬이 만들어내는 젊은 피부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해볼까? 그 한마디 속에 담긴 희망이 세포를 깨우고 몸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습관이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내 피부야. 그렇게 속삭여 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꿀보다 강력한 보습제가 됩니다. 삶 실천의 다짐, 오늘부터 단 7일만 해보세요. 밤 10시,
세안 후 미온수로 얼굴을 덮고 소주 3티스푼과 꿀 1티스푼을 섞어 면봉으로 검버섯 부위에 톡톡. 5분 후 헹구고 수분크림으로 마무리. 그리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당신의 피부는 그 순간부터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한 주가 지나면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지고 3주가 지나면 타인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은 선물이 될까요? 사 마무리의 마음, 지금부터 다시 시작.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포는 오늘도 당신의 손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루틴이 당신의 피부, 그리고 하루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피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당신의 마음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가장 마음에 남은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